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보내라. 춘과 효를 다한다 해서 꼭 화를 면하는 것도 아니고 방종하는 놈이라고 해서 꼭 팔자가 사납지만도 않다.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길이라 군자는 애써 착하게 살아갈 뿐이다. 이 늙은 아비가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하였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여러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게 되었다. 무릇 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결코 믿을 수가 없으니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가 비록 충성스럽고 인정 많고 부지런하고 민첩하여 온 정성을 다해 나를 섬겨주더라도 그들은 끝내 은혜를 배반하고 의리를 잊어먹는다. 아침에는 따뜻이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갑게 변하고 만다. 그러니 절대 가까이 하지 말거라. 인연이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인연은 아니다. 쉽게 만난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인연은 상대가 나를 쉽게 대하고 그만큼 나도 상대를 쉽게 대하기 마련이다. 쉽게 만든 인연은 가볍다. 이것은 서로의 득실을 생각하며 만든 인연일지도 모른다. 가벼운 데다 득실을 생각하니 인연이 깊지 못하고 서로가 따지게 된다. 가볍게 만든 인연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별 미련이 없다. 예부터 사람은 사계절을 만나보아야 안다고 했다. 계절의 흐름을 지나 곡식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연명하는 것이다. 하물며 입으로 들어가는 곡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배불리 할 수도 있는 인연을 어찌 쉽게 만든단 말인가. 쉽게 만든 인연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릴 경우가 많으니 애당초 가벼운 인연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인연을 맺어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늘 인연을 맺음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진실한 사람과 진실한 소통을 해야 좋은 인연으로 이어져 오래간다. 그러니 그저 사람들을 많이만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다 인연이 아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지만 옷깃만 스친 사람들까지 모두 인연을 맺을 필요는 없다. 스쳐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인연으로 만들려 하다 보면 정작 좋은 인연에게 소홀할 수 있다. 인연을 너무 헤프게 맺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의 유한함을 늘 명심해야 한다. 시간의 유한함을 생각한다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따져보고 이를 반드시 기회 비용으로 연결하여 생각해 봐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쳐가는 인연은 무심코 지나쳐야 한다. 평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헤프게 맺어 놓으면 정작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서 세상을 살아가며 실수를 많이 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일이다. 좋은 사람인지 알고 만났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스쳐가는 인연인지 알았으나 만나고 보니 평생의 인연으로 남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 항상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는 반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인연으로 삼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잘 구분해서 맺고 좋은 인연을 부디 내 인생의 보석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내 인생에 좋은 우군을 많이 만드는 것만큼 살아가며 큰 힘이 되는 것도 없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아침에 햇볕을 먼저 받은 곳은 저녁에 그늘이 빨리 들고 일찍 피는 꽃은 일찍 시드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라. 이 세상에 청혼의 뜻을 품었다면 결코 한 차례 풍파를 겪었다고 하여 뜻을 꺾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슴 속에는 늘 송골매가 가을 하늘을 솟구쳐 오르는 듯한 기상을 품어야 한다. 이 세상이 작다고 여기고 우주를 쉽사리 주무른다는 기상을 가지면 될 것이다.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살 수는 없다. 하지만 많은 것들을 해볼 수는 있다.
한정된 시간이라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취미를 가지는 것도 좋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다. 하지만 너무 많은 취미와 많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간다면 자칫 놓치고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유한한 시간의 한계를 느낄 것이다. 그러니 애초에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좋다. 다들 참으로 바쁘게 살아간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바쁘게 산다. 하지만 오늘이 지나면 어김없이 새로운 내일을 맞이한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사는 모습은 마땅히 좋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며 빨리 가야 할 때가 있고 함께 멀리 가야 할 때가 있다. 학업에 열중하거나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해야 할 때는 혼자서 빨리 가야 할 것이며 팀이 함께 해나가는 업무에 있어서는 멀리 가기 위해 서로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세상에 100% 맞는 것은 없다. 아무리 좋은 명언이라도 그것을 나만의 것으로 재해석해서 보다 슬기롭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살아가며 서둘러야 할 때가 있지만 늘 서두르기만 해서는 좋을 것이 없다. 달팽이가 느리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일지도 모른다. 속도에 상관없이 좋은 인연들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길을 걸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 당신의 세상이 찬란한 나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좋은 친구를 만나라. 스스로의 인격을 엄격하게 갈고 닦았다면 자연스레 단정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기질로 인생의 목표가 비슷하게 되어 서로 찾기 마련이니 억지로 사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불효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 간의 극진이 아끼지 않는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말거라.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그가 가정에서 하는 행실을 관찰하면 된다. 나는 벗을 사귐이 온당치 못한 나머지 마치 화살촉을 갈고 칼날을 담금질하여 나를 해칠 궁리만 하는 이들이 사방에 널렸는데 이들 대부분이 예전에 나와 친교를 맺었던 사람들이다. 나는 이 일로 친구 사귀는 법을 비로소 깨달았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며 수시로 만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늘 올바른 선택만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다산의 글처럼 스스로의 인격을 엄격하게 갈고 닦아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된다. 학창시절에 만나는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초중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에서 만나는 동창들이 내 인생의 가장 오랜 친구로 남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라고 하여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래된 친구라는 것이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만 오래되었지. 졸업 후 연락도 몇 번 하지 않은 그저 동창생 정도로 머무른 그저 그런 인연도 무척이나 많다. 오히려 나는 사회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친구들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한 경우가 많다. 학창시절에는 친구는 동갑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가 굳이 동갑일 필요는 없다. 내가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동갑이 아닌 친구들과의 관계를 두고 생각한다면 학창시절 동창생들보다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위로 30살, 아래로 3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친구들과 교제를 하며 살아왔다. 나이 많은 친구 선배에게는 그 나름대로 배울 것이 있고 나이가 어린 친구 후배들에게도 배울 것들이 충분히 있었다. 친구는 나이를 초월한다. 사람이 젊을 때는 선배들과 어울리고 나이가 들면 후배들과 어울려야 하는 법이다.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주역들과 어울리며 스스로를 나이 들게 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어가며 너무 많은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선별하여 어느 정도의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우정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열매는 새로운 과제에서 열린다. 백날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매번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만 한다면 어제와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하기가 힘든 법이다. 새로운 일은 새로운 인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이다. 학창시절이건 사회생활을 하면서건 부디 좋은 인연을 잘 만들어 그와 내 인생에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 아울러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많은 인연들 중 참으로 중요한 것이 남녀 간의 만남이다. 좋은 남자는 좋은 여자로 인해 만들어지고 좋은 여자 또한 좋은 남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자든 남자든 이성을 잘못 만나 패가망신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러니 부디 좋은 이성을 만나 행복한 평생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좋은 이성을 고르는 방법은 스스로가 선택해야겠지만 참고가 될까 해서 힌트를 조금 공개한다. 첫째, 성품이 좋은 사람. 사람은 사계절을 겪어보아야 알 수 있는 법이라고 한다. 짧은 연애를 통해 내 인연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빠른 이별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계절이 지나보면 자연스레 알게 된다. 작정하고 속이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사계절을 두고 보면 성품이 드러난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사계절을 겪어보면 상대를 알 수 있으니 이를 기억해야 한다. 성품을 알았다면 그 이유는 스스로가 잘 판단할 일이다. 사이코패스도 많지만 더 무서운 것은 소시오패스다. 소시오패스는 무조건 걸러라. 둘째, 어른에게 잘하는 사람.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많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는 사랑과 정성을 기울이며 무척이나 잘 대한다. 하지만 막상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며 그중 어른을 대하는 태도를 자세히 관찰해보자. 어른에게 예의 바른 사람 치고 어긋난 사람 없다. 뭐뭐 하는 척하는 것과 정말 내면이 드러나게 뭐뭐 하는 것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눈을 평소에 기르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소한 것으로 시비가 붙거나 싸우는 상대를 경계할 것. 연애 시절 사소한 것으로 자주 시비가 붙거나 그것이 싸움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필시 결혼 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애초에 평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살기로 작정을 했다면 말리지 않겠으나 보다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성격이 모난 이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 또한 사계절을 만나보면 알 수 있다. 물론 내 성격이 모나지 않았는지도 수시로 자가진단을 해야 한다. 넷째, 너무 예쁘거나 잘난 이성에게 매료되어 이성을 잃지 않도록 할 것. 아름다운 장미는 가시가 있는 법이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라면 다른 이에게도 보기 좋은 법이다. 예쁘거나 잘난 사람은 본인이 잘난 것을 안다. 그로 인해 자존심이 셀 수도 있고 콧대가 높을 수도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외모도 잘났고 내면도 잘난 것이겠지만 그런 이성을 만나기는 무척이나 힘든 법이다. 그런 이성을 만나고 싶으면 우선 스스로를 갈고 닦아 그런 이성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거기 걸맞는 상대를 만날 수 있다. 변진섭 가수의 노래 희망사항 마지막 구절을 떠올려보자. 그런 여자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다섯,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늘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술을 권하는 친구보다 책을 권하는 친구를 만나야 한다.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만나서 손해볼 일이 없다. 독서를 해서 얻은 지식과 기억을 통해 창조와 상상력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나를 형성하는 자원이 된다. 독서는 나를 좀 더 나답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상대를 만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만일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고
아이들 또한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살아가며 만나는 좋은 친구들 중 동성 친구들도 중요하나 이성 친구도 가려 사귀도록 하여 내 인생의 소중한 유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자고로 초록은 동색이고 유유상종이라고 하였다. 좋은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늘 스스로를 갈고 닦는 것이 좋다. 스스로를 갈고 닦음에 있어 게으름이란 있을 수 없다. 힘과 게으름은 분명 구분되는 것이니 적당히 쉬었으면 이제 또 움직이자. 갈수록 세상이 밝아지고 좋아진다. 밝게 빛나는 세상 한 구석에는 분명 밝은 빛과 대조되는 어둠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밝아진 대신에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졌는지도 모른다.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기 위해 이토록 친구를 갈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좋은 친구를 만나라. 그와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잘난 척하지 마라. 비스듬히 드러눕거나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짓거리거나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덕목이다. 이 세 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일에 힘을 쓴다면 비록 하늘의 이치에 통달하고 재주가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식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발 뒤꿈치를 땅에 붙이고 바로 설 수 없게 되어 어긋난 말씨, 잘못된 행동, 도적질, 매우 못된 짓, 이단이나 잡술 등으로 흘러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잘난 척하면 재수없다고 여긴다. 잘난 척한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정말 잘난 사람도 만나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모두가 거기서 거기다. 딱히 잘난 사람도 없고 딱히 못난 사람도 없다.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는 뛰어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잘났을 것이고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못났을 것이다. 잘나고 못난 것은 오로지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니 조금 못났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나서서 잘난 척할 필요도 없다. 다산의 마지막 편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편지가 책의 중간중간에 소개되며 저자의 생각과 맞닿아 흘러갑니다. 다산을 이야기하지만 다산에 관한 내용이 가장 적게 들어있는 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삶의 지혜서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서로의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지혜를 향유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자의 전작과 마찬가지로 저자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삶의 의미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매 챕터마다 풍부한 인문학적 통찰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개개인의 자아 성찰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행복하고 바람직한 사회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페이지마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 다산의 마지막 편지를 추천하며 영상을 마칩니다.